안녕하십니까, 이재성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등어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. 고등어는 가을에 제일 맛있습니다.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자기 몸에다가 도톰하게 지방을 채우거든요. 그 지방이 고소한 맛을 내는 거죠. 근데 이 고등어가 비린내가 좀 납니다. 특히 트름할 때 비린내가 올라오면 기분이 안 좋아. 생선 비린내는 도대체 왜 나는 건가요? 물고기가 죽으면요, 얘네들한테 붙어있던 세균이 시체를 부패시키기 시작합니다. 그 과정에서 트리메칠아민이라는 휘발성 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. 이게 비린내를 풍기는 물질입니다. 그래서 이 트리메칠아민 수치를 측정해서 생선이 어느 정도 부패했는지 가늠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왜 유독 고등어는 그렇게 비린내가 많이 나나요? 고등어는 잡히는 순간부터 부패가 시작되는 생선입니다. 얘네들은요, 다혈질이라서 붙잡히면 에이 죽어버리자 하는 것 같아요. 고등어는요, 살아있을 때는 엄청 부지런히 움직이는 애들이에요. 근데 광어, 도다리 같은 애들은요, 수조에 넣어두면 그냥 자빠져 있어요. 살았는지 죽었는지. 근데 이 고등어는 쉴 새 없이 움직여요. 이런 애들은 네모난 수조에다가 가둬두면 안 돼요. 막 움직이다가 대가리 다 터집니다. 그래서 동그란 수조에다가 넣어두는 거예요. 전어도 그렇죠. 이 동그란 수조를 뱅글뱅글 돕니다.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고 살아있을 때 장거리를 뛰는 물고기들은요, 근육에 혈액 공급이 잘 돼야 하기 때문에 살코기가 빨개요. 붉은 살 생선, 이 다혈질이에요. 근데 광어는 어때요? 광어 살 색깔 아시죠?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자빠져만 있는 물고기들은 살코기가 흰색이에요. 흰살 생선. 아니, 그러니까 고등어는 왜 비린내가 더 나냐고요?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. 고등어는 붉은 살 생선인데 살 중에서 혈합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. 고등어는 특히 이 부분에서 비린내가 더 많이 납니다. 알았고요. 이제 비린내 없애는 법을 알려주세요. 우선 고등어를 살 때부터 조리할 때까지의 시간 간격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고등어는 사면 빨리 집에 데리고 오고 최대한 빨리 조리하세요. 상온에 있는 동안 고등어는 계속 부패되고 있다. 부패 진행 중이다.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살 때 말이죠. 소금을 칠지 말지 결정하게 되죠. 소금을 치면 그만큼 덜 부패한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. 그렇지만 조림이나 찜을 하려고 할 때는 소금을 안 치기도 하잖아요. 그렇다면 더더욱 빨리 데려와서 빨리 조리해야 됩니다. 어떻게 사오자마자 바로 해먹나요? 가족들이 와야 요리를 하죠. 맞아요. 낮에 장을 봐왔지만 저녁에 해서 먹으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. 냉장고에 넣어두더라도요, 거기서도 부패는 계속 진행됩니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, 일단 고등어를 데리고 오자마자 다시 한번 소금물로 박박 씻어주세요. 물론 고등어 파는 데서 내장 제거하고 손질하고 씻어주긴 하지만 이 꼼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고등어를 부패시키는 것은 세균하고요, 고등어 내장에 있던 효소입니다. 그러므로 물로 잘 싹 씻어낼수록 그만큼 부패가 덜해집니다. 특히 내장 주변을 씻어야 되고요, 피도 잘 씻어내야 됩니다. 자, 냉장고에 넣어둬야 한다면 그냥 비닐봉지에다 담아가지고 넣어두지 말고요, 식초물에 담궈서 넣어두면 좋습니다. 식초와 물을 2대1 정도로 해서 식초물을 만들어주세요. 고등어가 푹 잠길 만큼 만들고 거기에다가 고등어 담궈주시면 됩니다. 이때 여기다가 생강즙과 마늘즙을 함께 넣으면요, 세균이 고등어를 부패시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억제해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알레르기 식중독 유발 물질인 히스타민, 이게 생성되는 것도 막아줘요. 물론 비린내도 잡힙니다. 이렇게 해놓으면 고등어 먹고 탈날 일 정말 없어지죠. 오라, 그렇군요. 근데 솔직히 좀 상당히 번거롭게 느껴지네요. 뭔가 또 좋은 방법 더 없나요? 자, 비린내를 없애는 필살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. 제가요, 고등어 초회를 엄청 좋아하는데요, 일본말로 시메사바라고 하는 거죠. 이 고등어회가요, 그냥 먹으면 엄청 비리거든요. 그래서 고등어회를 만드는 고수들이 꼭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. 바로 고등어 껍질의 막을 벗겨내는 겁니다. 여러분, 오징어 껍질을 벗겨보셨죠? 그것처럼 고등어에도 껍질에 막이 하나 더 있어요. 이 고등어 비린내가 이 막에서 많이 나거든요. 이 고등어 막을 벗기는 장면, 제가 동영상을 링크해 두겠습니다. 한번 구경해 보세요.
고등어 먹고 트름이 많이 나고 소화가 잘 안 되면 힘들어요.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일단 고등어 요리를 할 때요, 생강을 꼭 써보세요. 고등어 생강조림, 이런 요리 참 좋죠. 그리고 고등어를 먹을 때도 생강을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. 생강 초절임을 만들어 놨다가 고등어 먹을 때 같이 드시면 좋죠. 이 고등어와 생강은 아주 찰떡궁합입니다. 생강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? 생강은 위장의 움직임을 촉진시켜서 음식이 쑥 잘 내려가도록 해줍니다. 그래서 고등어 트름도 덜 나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고등어가 지방이 많아서 또 소화가 덜 되기도 하거든요. 생강은 지방 소화가 잘 되도록 담즙을 생성시켜주고 담즙 배출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. 그리고 고등어 먹고 난 뒤에 후식으로 생강차를 한잔 하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. 생강 말고 또 뭐 좋은 거 있나요? 무도 좋습니다. 이 고등어 조림할 때 무를 깔고 졸이죠. 좋죠. 맛있고. 근데 소화를 위해서 무를 먹을 때는 익히지 않은 무라야 도움이 되는 겁니다. 이 열을 가해서 익히면요, 무에 있는 소화 효소가 활성이 없어집니다. 생무를 강판에다가 갈아주세요. 그리고 고등어 한 점 집어 먹을 때마다 무 갈은 것을 얹어서 드시면 소화가 잘 됩니다. 아니면 무 생채를 드시는 것도 좋고요. 무순을 곁들여 먹는 것도 참 좋습니다.